이 광명시 하안동인데요. 설 연휴인데도 주차장이 여유가 거의 없네요. 많이 못 내려갔는지 아무튼 이제 제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배달을 다녔어요. 경주, 부산, 광양 이렇게. 순천의 구매자는 이제 2월 18일 날 한 번 더 가야 돼요. 자기가 이제 시댁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순천에 없다고 해서 전달을 못했고, 음, 부산에 가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그림을 지금 삼성에 다니는 어떤 간부한테 팔아준, 그러니까 소개해서 팔아준 후배가 있는데, 뭐 나중에 중국에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자기가 뭐 에이전시도 알아보고 하겠다, 이런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엘로드로 이제 엘로드 아시죠? 기억자 이렇게 손에 딱 쥐면은 이제 우리 몸이 수맥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기운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이렇게 몸에 위축된다거나 하면서 엘로드가 중력에 의해서 모으거나 벌어지거나 하거든요. 모은다는 얘기는 이제 위축된다는 얘기고, 엘로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기운이 활짝 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기운의 그림이든, 뭐 예를 들어서 수맥을 잡아준다는 달마도,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달마도도 아무나 그 달마도 그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누가 그리냐에 따라 달라요. 엘로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깥쪽으로 뱅글뱅글 돌죠.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이제 수맥 같은 거 측정할 때 이제 보통 다우저로 많이 하죠. 다우징, 그 추가 이제 도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측정자의 몸이 하나의 몸이 미세한, 그 세포가 미세한 걸 감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기를 측정하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후배가 이제 그 다우저한테, 엘로드로 측정하는 사람한테 이제 제 그림을 측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진만 보여줘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에 이제 걸려 있고 미술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고호 그림, 모네, 마네, 르누아르, 피카소, 세잔, 이런 그림과 거의 같은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제 그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엘로드로 확인을 하고 어, 작가님 그림을 소개하고 팔겠다라고 한 거죠. 확인하고 나서. 그 전하고 후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제 그림을 기측정한 사람이고, 근데 이번에 그 부산 구매자도 기측정을 했더라고요, 제 그림을. 음, 기측정한 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저하고 제 그림에 대해서 타로점을 본 거예요. 타로.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저한테 쓴 돈은 향후에 매달 10만 원씩도 후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따지자면은 뭐 400에서 한 800 이 정도 약속한 것까지 하면은 굉장한 후원자고, 또 그림을 이미 이제 하나 사 갖고 하니까는, 뭐 500만 원 넘는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산 사람의 화가의 그 미래라든가 그 그림이 얼마만큼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돈을 투자하니까. 우리가 부동산 살 때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 뭐 땅 살 때도 그렇고, 예전에 풍수지리가 한참 유행할 때 자기 조상묘를 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돈도 많이 쓰죠. 음.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타로점을 봤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세 가지 타로 카드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세 개 다 말하지는 않을 거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조만간 저한테 이제 막강한 후원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막강한 후원자는 제가 생각하는 막강한 후원자는 이제 엄청난 전문 컬렉터라든가 미술품 컬렉터라든가 아니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굉장한 뭐 부자나 기업가 정도. 그래서 뭐 후원 금액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부산은행 망하기 전에 음, 여차저차 해서 아무튼 부산은행 그 장급 아들하고 제 후배가 이제 중국 유학을 갔는데 우연히 룸메이트가 돼서 이제 제 후배가 미대 나왔으니까 부산은행에서 만든 그 갤러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망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갤러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제가 아는 선생님이 거기 이제 후원 작가가 됐는데 후원받은 금액이 5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그 은행 망하면서 좀 다시 그 뱉어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러닝 개런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확정 후원이 5억이고 향후 그 운동선수들 그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신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연봉을 계산하는 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박지성이 뭐 얼마다, 손흥민이 얼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되게 언론에 나오는 건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50억을 후원 받기도 했죠. 우리나라 그 이제 은행에서 아무튼 그런 정도의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스판서 그 스판서가 곧 나타난다는 타로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 부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그것만 가지고도 감은 잡을 수 있죠. 그런 스판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다우저로 제가 들은 게 그러니까 그 엘로드로 제 그림의 길을 측정하고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부산의 그분은 이미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궁금하니까 타로 카드에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나머지 두 개의 카드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를 또 이제 후원하겠다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번 오라고 한 그 또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아,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왔는데 음, 기아자동차 이전에 아세아자동차인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없고 뭐 할까 하다가 그분이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인데 안마를 배운 거예요. 안마. 아, 그 서울 공대 나온 안마사예요. 조만간 한의사 자격증도 한 3, 4년 내에 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마 치료, 기치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자기가 이제 공부해왔다는 어떤 그런 건 있으니까는 자격증을 딸이라고 보는데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체질화된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20년 이상인가요? 그 안마 안마 치료를 하면서 사람 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중국 연수도 갔다 오고 해부학 수업까지 받았고 뭐 컬러 테라피 이런 거, 컬러 테라피 이런 어떤 대한의학, 대체의학 중에서도 아무튼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측정이 이렇게 가능한 경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싹 대면 길을 측정하던데.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0m 그러면은 0m 그러면은 외부의 신이 들어온 걸 영매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왠지 이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아. 왠지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련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언어로 말로 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초창기 단계는 yes, no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좋아요? 부채도사처럼 이쪽으로 쓰러지면 하지 말란 얘기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하란 얘기고, 이제 초보자들이 그 부채도사처럼 나타나고, 좀 더 고수가 되면은 그 자기 몸에 있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무의식, 이 우주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어떤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종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겠고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하고 좀 더 자세하게 대화하는 경지로 갑니다. 이게 수련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좋아해서 참 그런 신기 없는데, 느낌은 있는데요. 느낌은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분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눌 정도 간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에드가 케이시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번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에드가 케이시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영상도 여러 개 뜰 겁니다, 유튜브에.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이라는 걸 하는데 원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잠을 자고 자기 몸에 원래 들어있던 영혼들이 빠져나가서,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편지가 와요. 우리 딸이 어디가 뭐 많이 아프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영이. 속도가 빠르죠, 거기. 순간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을 찾아갈 때 주소를 보고 찾아가요, 신들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침대가 드디어 보이네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환자의 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환자는 며칠 전에 어떤 어, 독거미한테 물렸습니다. 독거미가 이제 거기가 덫이 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치료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혼이 하는 얘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막 돌아다녀요, 영혼이. 그러다가, 그 동네에 뭐 아주 오래된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약국 그 오래된 창고 안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선반에가 그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에드가 캐시 사무실에서 그 약국 전화번호를 알아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그 환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전달은 영원히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니까. 전화를 해요. 그 약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국의 약사가. 그런 약 우리 집에 세 번째 선반에요? 없는데요? 그 영혼이 분명히 있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다시 전화를 해. 좀 잘 좀 찾아봐세요. 분명히 거기 그 약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좀 오래된 무슨 기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로마 뭐 이런 종류인데. 그러니까 제 기억이 이제 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을. 그러니까는 다른 약병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거기가 있는데. 그래서 쫙 치워보니까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독거미한테 물린 환자한테 전달을 하고 발라서 낫고 이래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뭐 약초 같은 것도 처방하고, 보면은 그 에드가 케이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의학이 알려지기 전이에요. 그때 얼마나 원시적인 시대였냐면 에드가 케이시 때가 막 사열하고 피 뽑다가 죽고 이랬어요. 뭐 나쁜 피를 뽑아야 병이 낫는다 그래갖고 혈액 부족으로 막 사망자들이 속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뭐 링컨 대통령도 사열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병 낫기 위해서. 뭐 그런 아주 그 원시적인 의료 상태, 그런 시대에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으로 제시한 그 의학은 뭐 첨단 한의학 뭐 이 정도 수준이죠.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약을 최대한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어.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물어보면 자기 몸에 있는 그 어떤 신적인 영혼 또는 신적인 능력이 대답을 해주는 이제 경지까지 간 거죠. 그 서울대 공대 나온 그 선배가 그 영띠인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그 타로 카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산 궁예자가 이제 내 그림의 그 운명, 미래 운명이 궁금해서 타로 점을 봤다고 하더라. 그래서 타로 타로 보는 사람이 어, 내가 이제 막강한 그 스판서 후원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근데 제가 예상한 시점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상반기로 나는 예측을 하고 있다. 내 느낌은 그렇다. 형님 한번 이제 리딩을 해봐라. 리딩이에요, 리딩.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몸속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딱 품으면. 그랬더니 2021년 후반기라고 그러는데?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측이 한 8, 9개월 정도 제 예측보다 더 느린 거죠. 뒤에 이제 막강한 스판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스케줄로 보면은 제가 그림, 예를 들어서 해외 전시할 그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19년, 20년, 21년, 2년 반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스케줄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해줘야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할 만한 그림의 물량이 나와요. 2년 반 후에 스판서가 나타난다. 맞는 거죠. 2년 반 넘어서 나타난다. 스케줄로는 맞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해도 막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많은 지구상의 그 힐러들, 영능력자들, 채널러들에 대한 제가 읽고 본 책만 해도 거의 100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패턴이라든가 그게 그 지역의 문화권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그 지식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나 예언 같은 경우에는 확률로서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미래가 펼쳐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평행우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속에 있는 그 어떤 신이 해주는 얘기인데, 영혼이 해주는 얘기인데, 무의식의 그 세포 속에 그 신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든가 양자물리학, 그다음에 양자생물학에서 우리 세포가 그 수많은 양자적인 현상을 보이더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강의에서 얘기했던 로저 펜로즈와 하멜로프가 얘기했던 미세소 안에 다차원이 숨어 있다. 거기서 양자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 막 수용체에서 일어난다. 난 그걸 지지한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일종의 그런 어떤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있는 신비한 능력이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꿈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자기 작품을 100억 넘게 팔았거나, 생존 작가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1조 넘는 그림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천억 넘는 그림도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넘어가고, 생존 작가들이 보통 이제 100억에서 500억, 800억, 880억까지 가기도 하고, 작품 하나가. 그게 이제 생존 작가는 현재는 1000억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0억이 아마 맥시멈이 될 거고, 한 15년 후쯤에는, 10년 후쯤에는 생존 작가가 1000억의 그림이 팔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긴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그야말로 어떤 신적인 기적 같은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운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00억 매출은 가능한데, 그림 하나가 1000억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10개 팔아서 할 수는 있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고, 그거는. 어찌됐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도호 선배가 홍콩 크리스트에서 56억에 그림을 팔았는데, 그 그림이 아니라 이제 조각품이에요. 설치 조각품인데. 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좋아.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내 작품 가격이, 하나당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냥.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 진짜, 그냥 정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제가 꾼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꿈의 해몽도 좀 같이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비밀로 하고, 이제 수치적인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한 예측, 그분의 어떤 감이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국내에서, 어, 제 그림이 국내에서 150억까지 가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150억. 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국내에서? 야, 우리나라가 그럼 얼마나 부자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 그림이 매매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5천억이 안 돼요, 전체가. 그렇다면은 향후 10년, 20년 내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어떤 그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한국에 막 오고 우리나라의 미술 붐이 엄청 불어야만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100억 넘게 팔리는 작가가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 거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에서 100억에서 150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 이상은 아마 죽은 다음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마어마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더니 중국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재미로. 그래서 중국에서 너가 살아있을 때 그림값이 350억까지 간다 이러더라고요. 350억.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더 노력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림값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죠? 뭔가 그 그림이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고 그 형님이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저는 그 대체의학 대인의학 지식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에드가 케이시 리딩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뭐. 그 웬만한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에드가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에드가 케이시 리딩은.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저는 성과였다고 봐요. 지난 한 3일간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후원자 대전 처갓집에 간 김에 이제 그분이 유성에서 그 안마사를 하고 계신데 너무 놀라운 성과였죠. 그게 뭐냐? 타로 카드도 아니고 제 그림이 뭐 100억 간다, 뭐 350억 간다 이런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제가 작품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제 그림에 그 강력한 기운을 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그동안 자기가 그 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제 그림을 받을 분들은 2018년에 받은 사람들 그림보다 굉장히 강력한 그 기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전수 받았다기보다는 아무튼 우연히 대화하다가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가 굉장히 많이 센 그림이 되는구나. 기가 세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달마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맥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바닥에 그 구리판을 깔아요.
아예 막 수맥을 막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맥이 진짜 과학이냐 아니냐는 그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거는 그, 들리는 얘기에 하면 수맥 때문에 뭐 별 일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잠자는데 정말 그 지하에 수맥이 지나가면은 사업이 망하고 사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무서워요. 수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데 그게 이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는 어쨌든 다우저들은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왜 직관들이 풍수를 본다거나 다우저가 뭐 수맥을 찾을 때 그거 사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뭐 수십 미터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파가지고 그 물 지나가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상에 100m 땅굴 파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지나간다 하면 그러면 여러 명한테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맥을 찾는 한 여러 명한테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검증을 받으면 이 자리에 수맥이 지나간다 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서로 연락이 안 받는 사람 그래 우리가 그 전보로 다닐 때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나 보려고 그죠? 수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그 느끼는 사람이 다 거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 지나간다 이렇게 그렇게 검증을 하죠. 비용이 싸니까 비용이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니까 직접 파가지고 그 수맥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땅속을 투시하는 정도의 기술, 그다음에 딱 때려가지고 그 음파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그거는 그 석유 찾을 때 지하 주로 이제 석유라든가 귀금속 찾을 때 그걸 쓰죠. 수맥 찾을 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이 돼야지 그 비싼 장비가 거기 투입이 되는 거니까. 음,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검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많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검증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이. 검증 능력이 안 돼. 지금까지 검증 능력이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무수한 게 검증되어 왔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 뭐, 그 중에 하나는 망원경으로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 물론 망원경 없이도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그 귀를 담는, 그 방법은 양자물리학하고도 통하고 있고 이 어떤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랑 같은 원리인데 그것을 제가 제 그림에 담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은 이게 일단 전조인데 뭐 좋은 징조인데 그 예전에 이제 저를 이렇게 사주를 보는 한 3명 정도의 고수가 나이 50이 될 때 분명히 그 변화가 일어나고 만 나이로 50이 될 때, 그러니까 내년 2020년이 되면은 이제 굉장한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변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사주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운명, 그 운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세가 되는 설날 직전이잖아요. 설날 이틀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내일이 설날이죠. 그리고 이틀 전 새벽에 들었구나. 그러니까는 10시에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얘기했으니까 5시간 동안 그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 안마사 예. 서울 공대 나온 안마사예요. 서울 공대. 서울대 공대 나오고 이제 곧 한의사 자격증을 딸 거라는 그 안마사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컬러, 색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음, 그림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컬러를 맞춤 컬러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근데 저는 그걸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걸 감지하는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내가 이 사람한테 20보, 30보짜리 별에서 꽃까지나 이카루스의 성공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어린 왕자의 꽃 행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꽃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좋은 컬러를 좀 추천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 컬러 세라피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까지의 컬러 세라피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사주를 봐요. 음양 오행을 봐가지고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기운이 부족한가에 따라서 당신은 어, 어떤 옷을 입어라.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검정태하고 회색, 그다음에 검정 옷을 입는 이유가 제 사주에 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주로 검정색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은반지가 맞고 어떤 사람은 금반지가 맞고 당신은 뭐 금반지를 몇 째 손가락에 껴라 이제 그 장기도 측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안하고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 심장에 화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음반지를 왼쪽 약지에 껴라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뭐 테이핑 처방 막 이런 거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칼라 테라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몸에다가 그 색깔을 칠하는 치료도 있고요. 뭐 여러분 그 지금 이제 그 대한의학이라든가 이런 그 각종 테라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제 말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책을 권함으로써 책 처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신은 이런 책을 이 책이 당신은 운명을 바꿔줄 것 같아. 책 처방이 있는데 단지 이제 그림은 감상 효과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 처방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자기 몸에 땡기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듯이 색깔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색깔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색깔을 그 사람에게 줄 분에게 그 색깔을 써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업을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뭐 처음에는 그냥 원격으로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직접 그 형을 만나고 그 형이 이제 한의사 자격증을 뭐 3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한의사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정식 의원을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한의원에 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컬러를 뭐 이런 식으로 컬러하고 구조 에너지라는 게 또 있어요. 구조 에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그림 타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당신은 태양 그림이 있는 뭐 이카루스의 성공이 좋다. 당신은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별에서 꽃까지가 더 좋다. 이런 그 그림의 구조에 따른 또 그 자기에게 맞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컬러가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어디에 거느냐? 당신 침대 위에 거세요? 뭐 거실에 거세요? 문 입구에 거세요? 이런 거. 부엌에 거세요? 이거.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실내 풍수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풍수, 실내 풍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아파트나 집에서 어디 부분에 수맥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거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강력한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은 그게 이제 수맥을 잡기 위해서 구리판을 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자면은 맞춤 처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핀셋 처방이 아닌 거예요. 그 침을 꼽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땅에서 나쁜 기운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기운도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구리판을 깐다는 건 원천 봉쇄야.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정수기에서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뭐 중공사막 정수기라고 하죠, 그걸. 아니, 몸에 좋은 미네랄을 먹어줘야 되는데 죽은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핀셋 처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다가 마치 이렇게 귀밑에처럼 귀밑에 붙이는 것처럼 어디다가 뭐를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이 됐든 부적이 됐든 뭔가 그 가게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명태 실 이런 거 올려놓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입구에다 올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실내 풍수에는 손 씻는 것을 어디 나라, 뭐 고양이 인형을 어디 나라 이런 것까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다 믿어요. 또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또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면 또 효과가 있는 거고 플라시보처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거의 30%까지 나오거든요. 그 병이 치료되는 게 그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한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냥 그 뭐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신 분 중에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달마도를 수맥이 있는 데다 딱 붙이면 그 그림에서 나온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올라오는 나쁜 수맥을 밀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그림은 어디 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기서 수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디가 이게 지나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다 거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수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달마도를 파는 스님들이 주로 그거 하거든요. 아, 꽤 고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느껴버리니까. 그 집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공대 나온 그 안마사도 그 경지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 집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것까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어디가 몸이 아프다, 뭐 언제 여기 교통사고 당한 적 있냐, 이제 안마하면서 예전에 그랬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럼 제가요 거기 척추 충만 제 경험이에요. 그 척추 충만증이 있어갖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안 좋았어요. 거기 그 척추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정상이 아니에요. 금방 찾아냅니다. 딱 엎어놓고 이거 손으로 스캔하면 찾아내버려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디 아픈 거를 얘기하고 다닙니까 누가? 그럼 딱 손으로 쓱 하면 아는데 그거를 그런 신비 체험이죠 일종의.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어져 버려요. 그건 제 체험이고.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을 이제 제 그림 어떻게 하려냐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마무리는 또 이제 잘 됩니다.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째 그 사람에게 맞는 물론 그 사람이 나는 이게 좋아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 땡기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나 선생님 그림 중에 이거하고 저 컬러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그 타입 그러니까 컬러를 전시장에서 만약에 제 그림을 사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사겠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또 복잡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 사이에 손볼 때 상대방이 굉장히 그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 조금 함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좀 신비주의 또 많이 나오네. 제가 이제 그쪽 공부를 했으니까 카르마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카르마가 있는 거예요.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좋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그림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그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수들은 아는데 음, 그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그림, 불리한 그림하고 또 아주 좋은 그림이 둘 다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볼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어찌됐건 그래서 구조 에너지,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구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제 첫 번째는 그 구도 자체에서 제가 좋은 길을 어떤 집어넣는 방식은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예요. 화가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붓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기를 집어넣는 걸 배웠어요. 이틀 전에. 아, 이렇게 하면 기가 여기 그림이 응축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발산되게끔. 그러니까 하나 그림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그 기운을 이거 갑자기 또 박근혜가 이 얘기 써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기가 소통이 되도록 해주는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기가 많이 나온 그림에서 민감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가 나와요. 네. 스탕달 신드롬 쳐보세요. 명작을 본 이후에 막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쓰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예전부터 그 관련된 공부를 꽤 오래 했는데, 이제 이틀 전에 그 몸을 만졌던 그 안마사 선배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예. 어쨌건. 그래서 붓터치, 구도, 붓터치, 그 다음에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맞는 컬러. 그 그림 구매자에게 맞는 컬러.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그림을 어디 거는 게 좋겠다까지. 이게 그림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안마사 형님이 해준 얘기가.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개나리색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황금색, 금색 30%에다가 이 진한 하늘색을 70% 써라. 이 정도까지를 자기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컬러가 몇 대 몇으로 그 그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럼 저는 그 컬러만 제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색상표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뭐, 부산에 사는 누군데, 나이는 몇 살쯤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느끼는 거죠. 컬러. 에드가 케이시 그 영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컬러를 추천을 해주면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컬러를 제가 만들어서 그 표대로 한 세 가지 색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인 색은 이거로 하고, 그러니까 뭐 6대 3대 1로 그림 전체를 컬러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려면 너는 화가니까 그릴 때 오직 그 그림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안 된다라는 게, 왜냐면은 마음속으로 괜히 이 그림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픈 데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본연의, 그러니까 현대 화가로서의 그 그림의 완성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나왔잖아요. 어떤 종류의 그림에 어떤 구도로 하면 참, 구도는 제가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도는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그림에 어떤 컬러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어떤 구도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붓터치를 하고 뭐 별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에 배치하고 하는 거는, 이건 순전히 그림 그리는 작업자의 어떤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도하고 색상하고, 이번엔 내가
물감을 뿌려볼까 막 이게 그 기법, 그러니까 구도 색상 기법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당부가 뭐냐? 그것만 고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결정되면.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되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어디에 거는 게 좋겠다가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떤 작품, 어떤 색상 비율만 제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그 본연의 화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만 생각하는 그 그림을 누가 살지는 그건 나중에 기록해 보면 너무 되는 거니까 기록해놓고 잊어버린. 여러분 메모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시죠? 우리가 메모를 하는 목적은 쓰는 목적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비우는 거거든요. 두뇌를 비우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책 쓰고 제가 책 쓴 내용 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남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쓴 건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글쓰기 작업이. 그러니까 아, 글쓰기 테라피가 있죠. 그 책 읽기 테라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글쓰기 테라피가. 자기 인생이라든가 이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써내는 거예요. 그게 비우는 작업입니다. 써내면은 가슴 속에 담았던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가슴 속에 있던 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풀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호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글쓰기 치료의 핵심이에요. 글쓰기 치료는 보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러니까 저도 구매자 누구, 무슨 컬러 몇 대 몇 대 몇 이것만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컬러를 그 색깔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색깔 내에서 난 어떻게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릴 건가만 딱 완성을 하고 나서 다 됐는데 갖다 드리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돼서 지금 내가 배달하는 중인데 어디다 거는 게 좀 좋겠냐? 그 집에 그 좀 느낌이 좀 오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참 2019년은 아주 그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림 처방이에요, 그림 처방. 그러니까 단순한 감상적인 감상의 효과도 있지만 이면의 효과까지. 예, 제가 조사 캠벨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면의 힘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효과와 힘까지 그 그림이 좀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 구매자의 맞춤식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을 제가 2019년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본능적으로 해왔을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림을 선택할 때 하죠, 보통 자기가. 나 이 그림 걸고 싶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매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졌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화가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종의 맞춤 테라피 방식으로 그 그림의 힘을 전달하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이런 시도는 정말 저처럼 정말 30년 넘게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가 기의 세계 그런 테라피나 힐링의 세계를 연구해왔던 화가가 아니면 과연 이런 인연이 다가올까 그 사람에게 그런 인연조차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그 성장 배경 자체가 그랬고 저는 제가 그런 어떤 신비주의 책들 다양한 채널러들 힐러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미대를 다니면서 그게 하나로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별자리처럼 연결이 된다. 그걸 커넥팅 닷스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좀 들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connecting dots라고 합니다. connecting. follow your heart.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그것이 애플을 창업하고 하면서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근데 저도 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었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했고, 또 그리는 게 그래도 제일, 몰입이 되고, 또, 거부 반응이 없고, 그래서 미대를 가게 됐고,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야, 이게 30년이 넘으니까 이게 연결이 돼버리네요.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대로 멋있게 그리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어떤 힐러로서의 그런 어떤,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게 아프다라는 거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고 아주 깊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전생치료 같은 거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전생치료 사례 뭐 이런 거. 그럼 뭐 전생에서부터 그 원인이 막 시작된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 힐러로서의 그 제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과 욕망이 있었고, 또 화가로서의 그 꿈이 있었고, 그걸 펼치는 꿈이 동시에 이렇게, 저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제 2019년부터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틀 전에 그 야밤의 대화가 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2019년 이제 제 그림 받으실 분들 2018년 그림하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3,000원을 후원하겠다 하신 분의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적은 금액만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3,000원을 이제 매달 계좌 이체를 한다는 분인데, 근데 보니까는 고3하고 중1 딸이 있어요. 둘 다 딸인가? 고3, 중1 딸. 둘 다 딸이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진로 상담을 또 무료로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 그림이 바뀔 겁니다. 하나 얘기할까 말까. 이건 완전히 얘기하면 나 진짜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스람복에 제가 그 이카루스의 태양 그림을 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밑에 빨간 태양이 있고 뒤에 그 황금색 노란 태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도 모르게 그 길을 엄청 담는 방법으로 그렸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손바닥으로 그 노란 태양의 길을 측정을 해보는데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키가. 그러니까 그 리스람복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황희슬 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리스람복은 두 번째 태양을 향해 가야 되고,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의 취지는 태양을 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태양은 이미 이제 리스람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성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두 번째 황금 태양을 좀 자주 만져라 이렇게 제가 권했거든요. 그 태양의 손바닥을 얹어라 그랬어요. 얹고 이렇게 좀 만져라. 그러면서 그 제2의 도약을 이렇게, 그런 건 하나의 리추얼인데 그 별거 아닌데 그 만지는 거 이렇게 하면 다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랑 태양에서 얼마나 기가 나오고 몰라요. 저는 기감이 없어요.
그거는 뭐 모든 재능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몰라요, 나는 그냥. 근데 거기에 귀가 들어가도록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노랑태양을 그렸던 과정이, 그게 3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과정이 굉장한 귀를 담도록 제가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느껴졌을 거고, 분명히 이제 황희슬 사장은 그 2번째 태양을 이렇게 만지겠죠. 굉장한 기운을 받았을 것이고, 방탄소년단이 리슬 한복을 사서 입고 뭐 춤을 추고 공항 패션으로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정말 그 안마사 그분한테 그 그림을 주고 나서 갑자기 BTS가 리슬 한복을 입기 시작했다. 한 보름 후인가? 얼마 후에, 보름 후에 했더니 그 그림이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마사 형. 제 얘기 아닙니다. 전 기감 없어요. 근데 그 리딩을 해보더니, 그 안마사 형이 리딩을 해보더니 그 그림의 노란 태양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이 더 빨리 앞당겨졌거나 해서 그 BTS가 그 패션, 리슬 한복 패션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태양, 제 그림에 있는 그 2번째 태양. 이거는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고요. 어, 거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은 완전히 이제 뭐 제가 사이비 교주처럼 분명히 보일 거라는 것도 제가 감수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어찌됐건 저는 그 안마사 형님이 해준 얘기를 조금 완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더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조금 낮춰서, 수위를 낮춰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찍다 보니까 마지막에 음, 하자 뭐. 내가 그거를 체험한 거, 직접 내가 몸으로 느낀 것도 아닌데 뭐 그 그 형님이, 안마사 형님이 그 노란 황금 태양 때문에 BTS가 움직였다는데 뭐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 열심히 할게요.